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안내 말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 수연이를 잃으신 박종대님의 두 번째 책, 해경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에 북토크가 지난 토요일 3월 21일 해외 동포들과 온라인으로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자리는 4.16 해외연대,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2년째.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왜 304명이 죽어야 했는가? 왜 그 많은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숨져야 했는가? 오늘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책은 12년의 기록이자 증거로 쌓아 올린 고발이자 아버지로서, 유가족으로서, 시민으로서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책의 저자이자 세월호 희생자 박수연 학생의 아버지이신 박종대님을 모셨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박종대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 수연이를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특조위, 사참위,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며 공청회마다 참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박종대님은 해경의 구조 방기가 단순한 무능이 아닌 부진정, 부작위였음을 규명하는데 헌신해 오셨습니다. 허위 공문서 11건, 상황실 요원 대대적 전환 배치, 지휘관들의 명백한 지휘 실패, 이 모든 사실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월호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주신 점 존경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당사자가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도 아닌 것을 판사가 만들어서 끼워 넣는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조를 열심히 한 것처럼 비화돼가지고 무죄를 선고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참위 또는 일기특조위를 이제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기특조위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시켰고 조사도 방해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실적은 남기지 못했는데, 사참위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안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구조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실한 조사보다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검찰 수사 자료 갖다가 그대로 뺏겨놓고 자신들을 그렇게 조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에러를 사참위가 그대로 옮겨서 에러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적어도. 그래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썼습니다.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의 저자 박종대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의 핵심 메시지는 정보는 있었고 매뉴얼은 있었고 지휘권은 있었지만 오직 책임지지 않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외 동포들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박종대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태바님이 사회 또 보셨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 두 번째 책은요. 그 첫 번째 책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이제 담았는데 특히 특조위 강제 해산 그리고 조사 방해 검찰 수사 자료를 베낀 듯한
사참위의 구조방기 조사에 실패해서 나온 문제점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들이 아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21년에 서울중앙법원에 해경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가 다투지도 않은 내용이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구조활동을 뭐 열심히 이뤘던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한 거예요. 사실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이 무능하다는 것으로 면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무능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갖고 그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거는 죄가 안 된대요. 그럼 예, 무죄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피해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해야 할 일, 의무사항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거고, 그래서 처벌을 맞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점을 이 박종대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네요. 그 그렇죠. 책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증거 정황, 자료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부진정 부작이다. 그거는 뭐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막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다고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예. 바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사고 당시에 의무가 있었고 알고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부진정 부작위였다. 이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이제 헤쳐나갈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박종대 저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 진상규명이 시작된다면 기존 특조위 사참위는 정치적 구조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를 만들고 그 규모는 크고 또 기간은 길게 해서 또 투명하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특히 군 해경 미공개 자료를 전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다시 이런 세월호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자, 김 사장님, 다음 행사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해서 나성에서 추모제가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다큐멘터리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공동체 상영이 있습니다. 장소는 고려사 코리아사 부디스트 템플이네요. 어,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나성이라 그러면 LA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 사장님? 아유, 그럼 옛날에 다 나성이라고 그랬죠. 요새 네, 일부 한인들이 LA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